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전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울리네요. 네, 잠시만요. 괜찮나요, 이제? 네, 괜찮습니다, 총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제가 안 들려서, 어, 아니, 이 방송 소리가 지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전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 모인 그 분들을 전체를 좀 화면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한 번만? 제가 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 분 한 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날, 제가 회원번호가 9번이라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정인옥, 우리 로얄마스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많은 사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라쇼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방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그 방해한 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보충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좀 여러분들한테 열정과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리 사회자님을 보니까 저랑 좀 외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슬림하시고 샤프하시고 그러신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어, 지금 어려운 시국이 한 2년째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수도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더 이렇게 확장세를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더 힘드실 걸로 압니다. 먼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해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국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스폰서이신 그 우리 박동철 크라운께서 로얄 임페리얼에 지금 도전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또 각각 분야에서 열심히들 그런 거에 뒷받침하시려고 하면 노력하시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며칠 또 있으면 명절이라는 시기가 다가와서 각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수사를 치르실 거고 그러시면서 고향에도 가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이런저런 상황,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저희는 저희의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 걸음걸이를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줌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미팅을 통해서 힘을 좀 얻어 가시고,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도 직급이 있으시거나 어느 정도 레벨에 좀 되신 분들은 그런 대로 견뎌낼 수 있는데, 이런 시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또 그 위에는 오토 판매사 정도 되시거나 아니면 그 위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소비자를 또 한 분 한 분 만나러 다니셔야 되는 우리 사업자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런 아픔들을 좀 같이 옆에서 듣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그걸 되짚어서 보면 외부나 내부의 환경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애텀이라는 회사의 개념을 먼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회사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소통을 자주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몇몇 분들밖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제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그걸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애터미는 뭐 하는 회사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자님한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죄송스럽지만, 애터미는 무슨 회사인가요? 유통회사입니다. 우리 이제 사회자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저한테.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안 들려요. 하여튼 제 귀에는 제 말밖에 안 들려가지고, 어떤 호응들이 오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는지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다 열어놨는데, 어찌됐건 간에, 어, 그 애텀이라는 회사는요,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요. 사실은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 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유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텀이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형식을 띈 것 뿐이지, 애터미는 다단계를 하기 위한 다단계 회사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애터미의 경영 목표를 보시면 유통의 허브라고 경영 목표를 세워놨죠. 과연 다단계의 허브라고 하지 왜 유통의 허브라고 했을까? 회장님이 처음에 세워놨을 때 유통의 허브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유통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A라는 상품을 B라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운데에 있는 애터미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유통회사인데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회사들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유통회사인데 불구하고 유통에서 남는 이익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게 애터미가 일반적인 유통회사들하고 다른 점이고 굉장히 큰 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유통회사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통회사도 이익을 소비자들과 나누겠다라고 한 회사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좀 네트워크 다단계라는 형식의 회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통하는 회사인데, 유통하는 회사가 이익을 누군가와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통회사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존이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어느 회사도 이익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일하시고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지언정 남는 이익을 가지고 주지는 않는데, 애텀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해 나가겠다. 단 그 이익을 나눠주는 어떤 형평성의 분배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수익 구조라는 것을 나누고, 그 수익 구조를 많은 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접하다 보니 네트워크 형식을 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애터미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알게 됐고, 우리 애터미인들도 자긍심을 갖고 움직인다고 봅니다. 회사는 뭐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거 없이 유통의 본질과 회사는 유통을 회사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수익 구조라는 나누려고 하는 그 다른 점이 있고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회사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대외적으로 많은 인지도를 하나씩 얻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한길이라는 회장님께서 아시아의 경영자로서의 수상을 하셨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는 어떤 반증으로 표창을 받으셨죠. 수상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더 이상 회사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길이 뭔가, 그거는 우리들 사업자들이 그 회사에서 나눠주겠다는 그 이익을 내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내 조직, 내 팀, 나에게 가져오게 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소비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회원으로서도 하고, 그쪽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돼, 사업도 해야 되고, 뭐, 부업자도 하고, 전업자도 하고, 뭘 또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애터미를 이 일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애터미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 방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고 사업자,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사업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듯이 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내 사업을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과연 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내 사업을 움직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 보셨는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거고요. 오너라는 거고, 애터미 기준으로 말하면 리더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내 조직, 여러분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익을 최선을 다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n분의 1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얼만큼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짜보셨냐라고 여쭙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그 사업을 남들에게 물어보겠느냐, 아니면 내 사업을 내가 하겠느냐 하는 개념이에요. 관점의 차이겠죠. 여러분들 사업을 혹시 옆집 아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뭐 이 일을 같이 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업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도하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 내 조직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 계획을 얼마나 심도 있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한다고 움직였지만, 과연 제가 사업 계획서를 써가면서 이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반문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보니까,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업 계획을 내 회사를 내가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라는 그 관념, 그리고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 애터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회사를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를 만들겠다고 미리 계획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영업을 예를 들면 식당이 하도 많고 하니까 조그만한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즉 몇 평수의 종목은 뭐를 할 거며, 종업원들은 몇 명을 쓸 것이며, 주방은 누구를 쓸 것이며, 설거지 하시는 분이라든가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시며, 간판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등등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야 되셔야 되는데, 과연 애터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이 애터미가 어떤 거고, 제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판매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건가, 또 나는 언제 판매사를 갈 거고, 팀장은 언제 갈 거며, 국장은 언제 갈 건가, 그리고 해외 영업은 어떻게 해 나갈 거고, 그 해외에 계신 분들, 서포터들은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아웃라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해 보시고 사업의 계획을 짜 보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업 계획을 써보셨는지, 그냥 판매사 가자, 오토 판매사 되자, 나는
뭐 1년 안에 월천댁이 될 거야, 3년 안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거야, 로열 클럽에 들어갈 거야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과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작성을 해 보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지금 요 한 몇 개월 동안 한 건 1년 가까이죠. 줌 미팅을 해달라고 하는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과연 사업계획서, 내 회사를 이끄는 내 수장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내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이 되지 않는다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해버릴 것이냐, 일이 조금 잘 된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다단계라고 이 유통회사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직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팀원들 마음, 그리고 더 큰 팀원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아우를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체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느냐?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 고민과 그 고민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해보고 보완해보고 다시 수정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스폰서와 함께 아니면 파트너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만큼 많이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좀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써봐라. 먼저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뭐 더 국장을 가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언제 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만들어 놓은 만들 사업계획서를 좀 띄었으면 좋겠다. 즉,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내 사업의 규모는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안에 이런 정도의 규모로 나는 만들어 내겠다. 라는 그 사업 규모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 규모를 저는 생각할 때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국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사업 계획서의 규모를 짰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 정도에 여러분들이 국장까지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힘들어져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회사,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1년 동안 매출도 없고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경비만 쓰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회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안에 과연 견뎌내고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1년 안에 국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1년 안에 어느 정도 매출과 수익이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도 이 자리에, 즉 애텀이라는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저한테 반문하신 분도 있으세요. 나라고 그럼 국장 안 가려고 하고 돈 안 벌려고 하느냐.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그 반문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제가 물어보면 계획이 없으세요. 왜 1년 안에 국장을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큰 나라가 이슈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니까, 중국의 회사가 오픈할 때, 처음에 오픈했는데,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니까, 한 번에
단기간에 바로 오픈한 것은 국장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하시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한 번에 국장 가는 것을 회사에서 막아 놨나요? 마케팅 구조상? 만들어 놓지 않았죠. 그런데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직이 없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들어올 많은 사업자들이 있으실 건데 그 사업자들 중에 조직도 있고 자본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처럼 소비자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작을 어느 정도 단계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찬반 양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가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도 있고 자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시작을 소비자부터 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예를 들어서 나라 지사가 오픈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을 가입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애터미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제재하지 않았다면 시작과 동시에 사론 노드마스터 가는 것은 오픈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까? 사업 계획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수만 있고 그 조직과 비용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직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구상해보고 짜보고 만들어서 내 사업 규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업 계획을 좀 정말 멋있게 정말 나도 반할 정도로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도 반할 정도의 꿈을 꾸라. 그러면 내가 열정이 나올 것이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좀 짜보셔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사업 얘기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사업 설명하신다면,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수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많은 일들을 소비자를 만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반드시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사업 규모의 크기도 그렇게 키워서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짜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너로서 움직이신다면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좀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품격이라고 하죠. 우리 애터미가 네트워크 형식을 떼서 많은 분들이 다단계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도 다단계라고 하고, 뭐 다단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고, 또 유통회사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품격을 누가 높여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너라면, 리더라면, 사업자이라면, 그 여러분들 품격을 누가 올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주변 사람이 올려줄까요?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로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리고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려면 과연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고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격을 높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격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네 아주머니처럼 하고 있는가? 사업가처럼 하고 있는가? 동네 정말로 사업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나와 함께 일을 하겠다고 나올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그런 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품 하나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회사 하나,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회사를 전달할 때, 수익 구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전달하면 격이 올라갈까? 그거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예로, 제품을 저희들이 막 사가지고 주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홍보하고 하고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와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가격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건 누가 했을까?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 판매업자들은 애터미를 하지 않겠지만 애터미 사업자 누군가를 통해서 제품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가? 인터넷에 올라온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누가 저렇게 올렸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회사에서 잡아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는 그 말들이 과연 우리 스스로한테 비춰봤을 때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키는 것은요, 회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적발해서. 적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원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 정말로 많은 회원들이 그 인터넷 적발을 하고 안 사주고 이런 거라는 것을 한마디씩 더 홍보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상적 그 사람들 손에 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면, 그렇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 나갈 건가? 그걸 보고 저는 격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라인 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수없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공했다 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가슴에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떳떳할 것인가? 저는 그런 성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공을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건가? 애터미를 통해서 부만 촉촉하면 된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남들이 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그렇게 하셔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성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 과연 나는 내 스스로한테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 스스로한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는 그런 성공은 추워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성공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성공을 하기 싫으실 겁니다. 정말로 많은 파트너들한테, 저 스폰서님은 정말로 고마운 분이고, 괜찮은 분이고, 멋진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다. 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벌써 다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격을 우리 스스로가 갖춰 나간다면,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거나, 뭐, 파트너와의 관계, 스폰서의 관계, 형제 내그와의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정도, 원칙, 그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지름길이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고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리타분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어서 품격은 누가 올리냐? 우리 스스로 격을 올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격을 높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성공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존경받는, 아니, 존경은 아니더라도 존중받는 스폰서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미루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분들이 재밌게 하실 거니까 저는 좀 딱딱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이제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석세스 세미나가 이제 하죠. 석세스 세미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와 우리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석세스 세미나를 좀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회사 사랑하시죠? 회사 사랑하지만 회사와 사업자는요, 협력 관계이면서 상호 견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와 협력하고 회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까 격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열심히 확대해 나가고 조직을 탄탄하게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회사를 위하는 길이지,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혹시 우선순위가 회사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여러분들 사업을 정말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해결 나가고 정말로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아까 격이 있게 만들어 나간다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회사를 견제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회사를 견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견제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건데요. 견제라는 그런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회사가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업자들이 불편하다거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아니면 개선사항 주문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런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의견 개진들을 주문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너무나 좋은 일들을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존중받고 정말 잘하고 있는 일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라도 우리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시각각으로 애터미라는 회사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건의하고 그리고 개진할 수 있도록 바꿔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지 마시고 우리들 사업자들을 위해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우리 애터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똑똑한 분들이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회원 수는 몇천만 명이에요. 그렇죠? 500만 명이 넘어가죠. 해외까지 합쳐서.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하나하나의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그 의견을 가지고 본사에서는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시스템화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너무 조용히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의견, 내 생각이 남들이 다 할 거야. 내 생각 가지고 뭐 하겠어. 내가 아니어도 다 남들이 다 하는데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니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사업에만 전념하신다면 그거는 또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어디로 의견을 낼지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자질구레한 것도 괜찮으니, 그 의견들을 다 보내주시고요. 그럼 그 스폰서들은 아마 그 위에 스폰서를 해서 통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런 통로를 리더들을 통해서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고, 할 곳이 전혀 없고 아무 데도 없다 그럼 저한테 하세요. 제가 의견 수렴해서 본사에 직접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슨 의견이고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그대로 여과 없이 제가 커트시키지 않고 여과 없이 그대로 본사에 제가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석세스 아카데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승급식입니다. 승급식인데 여러분들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무엇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석세스 아카데미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사업자들한테 석세스 아카데미 하이라이트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로 많이 쓰시겠지만, 아까 사업 계획서를 쓰듯이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때 많이 참고할 만한 앞선, 선배 사업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스폰서 사업자도 계시겠지만, 그, 선배 사업자들, 즉, 다시 말하면, 임페리얼 마스터님들과 크라운 마스터님들, 그분들의, 삶이나, 인생 시나리오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인생 시나리오가 크게 변화, 잘못 작성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 시나리오.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라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 시나리오를 언젠가 제가 다시 썼다는 말씀을 드렸으면서, 이제, 승급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했는데, 초창기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계속 인생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제 얘기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시 회장님의 강의를 계속 이제 들었으니까 들으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제 바라보는데 제 것을 쓴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원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원하지 않은 것을 다 거기다가 제 인생 시나리오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립을 하고 다시 썼었어요. 그때부터 다 정말로 일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써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회장님이 강의해 주셨죠. 근데 그 강의들을 쫙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회장님이 너무 강의를 잘하시니까 그 아웃라인을 잡아주신 거는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의 맥락들이 한 가지 몇 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획일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짜 삶에 대해서 인생 시나리오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의 관점에서 써보셨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도요,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때, 한꺼번에 막 다 쓰지 마시고 아웃라인을 적어 놓고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씀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 그렇게 쓰시겠지만, 자아를 발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으시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요, 가정을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물론 그게 굉장히 크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그것도 같이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군가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가족과 그다음에 나를 함께 동등한 위치에 놓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여기에 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천국에 가신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갈까? 저는 그거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는 죽을 때 여한이 없다. 솔직해지자고요. 가족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 저는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죽을 때 여한이 없는 삶을 살고 죽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좀 해봤었습니다. 정말 죽을 때 여한이 없는 삶이라고 나는 정말로 눈을 감을 때 팍 떨지 않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고심했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회장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시나요, 혹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중심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중심점에 놓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냐라는 것을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세상은 존속되지만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내가 없어지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이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인생 시나리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오늘 좀 재밌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제 나름대로는 때로는 딴에는 깊이 있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데 많은 시간을 흐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우여곡절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회원번호가 좀 빠르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 먹어 보이지는 않죠? 네. 그리고 사실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근데 참 일찍 시작했다. 천만 다행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런 시기에 제가 시작했다면
전 과연 로열 마스터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래서 참 어, 잘 만났다. 일찍 만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만나신 게 최고의 적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에 애터미를 만나온다면 여러분들 혹시 10년 뒤에 애터미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끔찍해가지고. 그죠?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애터미의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평가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을 조직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앞으로 오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본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정말로 속도가 빠른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과 경쟁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경쟁하고 계시고 이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런 분들하고 막딱 들었을 때 애터미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애터미 밖에서의 경쟁이 아니고 애터미 안에서 내 조직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 사업 규모를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분들하고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10년 뒤에 오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환경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를 안 해주네, 누가 뭘 해주네, 회사에서 뭘 안 해주네, 인터넷 재판매 때문에 뭐 못하겠네, 아니면 누가 뭐 유인행위를 해서 못하겠네, 무슨 뭐가 어떻게 돼서 못하겠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나보다 더 무서운 녀석들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뺏어갈까를 걱정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좀 더 열심히 뛰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 가셔봐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개고생 하시니까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 했잖아요. 그쵸? 저도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도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리더 뭐 어느 정도 위치에 갔다 그래 힘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도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매출도 줄어들 거고 사람들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거기에 있는 스폰서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타기에 나갈 건가라. 그 다음에 내가 오너로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을 조직을 책임져야 될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스폰서들도.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겠지만,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굴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 돼요. 한 걸음씩. 여러분들한테 막 10걸음, 1000걸음씩 뛰라고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뛴다 한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뛰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 걸음씩 가자. 소비자 만들어서 사업자 사업 설명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애터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애터미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스폰서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도와주려고 스폰서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나 열심히 하겠고 열심히 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눈길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불평불만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사건 사고만 치는 파트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걸 냅둬? 냅둬 그래도 스폰서들은 그래도 그냥 오냐오냐 해요. 그게 스폰서의 마음이에요.
제가 재판매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재 조치를 하는 의결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안 그러겠어요? 그 스폰서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말로 스폰서는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스폰서를 네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비자를 네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내가 가면 그분들이 나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나는 상품을 전달하고 사업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오면 나는 너무 좋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을 사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다 하시면서 격을 갖춰서 상대방들을 대하신다면 저희는 성공 안 할 이유가 없다.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를 먼저 중심점에 두고 할 것인가. 그럼 내가 중심이 된다면 상대방도 정말로 그분도 중심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선에 있는 사람과 사람은 대할 때 서로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성공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쓰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곧 있으면 위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장 우리가 이제 개방을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예전처럼 돌아갈 건데 그때 많은 분들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와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그런 마음을 사는 일에 더 집중하신다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사업자 늘어나는 것은 순식간에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팀원만 그렇게 탄탄하게 구성을 해 놓으신다면 다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다 날아가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 없어서도 다시 시작하면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너리 시스템과 그 구조를 정말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소수 정의 인원을 탄탄하게 구성하신다면 조직이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업 규모도 그렇게 짜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끝이 좀 기네요.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여기 이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리고 해야 될 목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인가 해야 되는 부분들 회장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몇십 년, 십몇 년 동안 계속 애터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복음사경회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 곳이 어딘가, 이 생에서 지구상에서 열심히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이루고 가시며 살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죽음 뒤에, 우리가, 죽음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삶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에서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들으시고 회장님을 믿으신다면 회장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복음 사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꼭 들어보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들여서 그걸 한번 여러분의 복음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